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북한이 어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도발 능력이 극적으로 강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발표에 대한 신빙성에 회의론이 큰 상태입니다. 오늘 주요 언론들 모두 빅 if를 달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감지된 강진의 정도가 강도 5.1 정도입니다. 수소폭탄의 실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이 지금 3번 실시한 원자폭탄 실험 그 수준일 것이다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자폭탄보다 이 수소폭탄의 파괴력이 한 1000배 이상 되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또는 구소련도 이 수소폭탄 실험할 때 그 장소를 고르는데 크게 조심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북한이 국내에서는 수소폭탄의 실험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 사실에 대한 그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몇 주 정도 더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제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고 또는 개발 의지가 강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 2006년도, 2009년, 2013년 3번 실험을 했고 이번이 이제 4번째입니다. 서방 정부 측에서는 현재 북한이 핵폭탄 한 8개에서 1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 핵 문제,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핵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 놓은 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미사일에 장착해서 공격용으로 쓰는 것, 다시 말해서 탄두화하는 것, 소형화하는 데는 아직 기술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번 수소폭탄 성공은 과장법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맺은 것이 바로 작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핵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묘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 케이스는 굉장히 다르죠.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습니다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북한 쪽에서는 우리는 핵이 있습니다. 수소폭탄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핵 포기를 안 합니다. 이런 태도니까 양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이제 더욱 어렵게 되는데 지난 대통령들 클린턴, 부시가 다 이 문제하고 씨름을 했습니다마는 한때는 북한에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효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판단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바마 쪽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또 협상도 하지 않겠다. 단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협상을 재개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쪽에서는 다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개발을 계속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이 꽤 어렵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은 적이 사실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Has never found a way to mana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시진핑이 들어서서 김정은을 아직 중국에 초대한 적이 없죠. 또 제3차 핵실험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의 그 경제 봉쇄안 나올 때 그 결의안에 중국이 동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북중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포기할 상대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고한 자신들의 판단이죠. 우선 중국 쪽에서는 북한의 몰락을 원하지 않는 거죠. 만일 북한이 붕괴되면은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북한의 수백만 난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존재는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3년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유엔 경제봉쇄 결의안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지금까지 뭐 특별한 효과를 본 것이 없죠. 그러나 오늘 유엔 안보리가 다시 또 모여서 비상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주요 언론들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해서 성공했다는데 아니면 최소한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빅딜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Yes, 빅딜이죠. 미국이 1945년도 히로시마를 공격할 때 쓴 핵폭탄이 15킬로톤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후에 1954년도에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 쓴 그 폭탄이 15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배 정도 파괴력이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폭탄을 갖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이 빅딜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Why now? 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런 얘기인데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국내 정치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김정은의 생일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일 선물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이번 금요일에 이제 32살이 되는지 33살이 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는 5월에 노동당 전당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정치적인 위치를 확고화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자탄을 만들었지만은 나는 수소탄을 만들었다. 이제 이것을 과시하면서 정치적인 위치를 더 확고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국제사회 대응이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미국, 중국, 남한, 일본 오늘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비난전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유엔 안보리가 오늘 당장 소집이 됩니다만은 과연 강제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결의안을 도출한 것이 4개나 됩니다. 2006년, 9년, 13년 3개가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그 위성 라켓을 발사했을 때 이때도 경제봉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개인데 경제봉쇄, 핵개발 장비 수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4개나 되는 결의안의 효과가 뭐냐? 별 효과가 없다, 미미하다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분명히 계속할 것이고 결의안 정도는 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번 유엔 소집에는 뭔가 좀 달라지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답변은 글쎄 올시다입니다. 일단 중국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 당시에 아주 크게 대노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고 सँ션을 더 강하게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외화 거래가 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도 큰 그림을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중국의 기본 태도, 북한의 안정 여기에는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죠. 그러나 일부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에 시진핑이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한과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는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은 어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진영은 이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UN 안보리가 오늘 비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제 대형 총기 사건에 희생된 희생자들을 언급하던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테드 크루즈의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크루즈가 캐나다에서 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가 당시에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국고가 고갈돼서 가솔린 가격을 50%나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는 보조금도 삭감했습니다. 미국 내 차량 판매 건수가 작년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세일즈 1,750만 대, 고용임금 상승과 저금리 저에너지가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파워볼 당첨금이 4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당첨자가 없었는데 그 후에 1억 2천만 개의 티켓이 더 팔렸습니다. 어제 총기 규제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날 시카고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에는 10대가 2명이었습니다. 모두 드라이브-바이 슈팅이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은 연방법무부의 시카고시청 법무관실 조사를 반대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국과 함께 법무관실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 법무관의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위튼 칼리지는 신학적인 논란을 빚은 라리시아 하킨스 교수를 파면할 방침입니다. 그녀는 크리스찬과 모슬렘이 같은 신을 예배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내주 초에 추위가 다가옵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늘 최고 37, 목요일은 38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금요일에 최고 44도, 토요일 41도입니다. 주일 맑고 최고 기온이 20도, 최저 기온은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